네, 수학원 수열의 합 단원 기출문제 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8번 보시면요. 유리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와 수열 an에 대하여 자, an을 fn으로 정의하자 이겁니다. 그럼 an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x에다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들이 그 n번째 항이 되는 수열이 되겠죠. 이 수열 an을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이게 7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73보다 작은데 최대한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73보다 작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요 요 an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 일반항이라는 것은 fx 이 유리함수에다가 자연수 n 1, 2, 3, 4, 5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다. 자, 그러면 요 fx에다 식에다가 바로 대입하기보다는 좀 유리함수를요 좀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요 fx는 자 2x-15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꿉니까? 자, 요 8x를요 4로 이렇게 묶어서 2x-15. 자, 식의 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뒤에다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플러스 6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주시면 2x-15분의 60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은 자, 요 정근선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 2로 묶은 다음에 자 2로 묶은 다음에 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5 30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15 그 다음에 y는 4가 정근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린 상태에서 자 우리가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은 이것을요 자 x축 y축을 그린 게 아니라 정근선을 그리는 정근선. 자, 정근선을 쓰니까 여기는 뭐겠습니까? x는 2분의 15죠. 2분의 15 약 뭐예요? 7.5죠. 7.5. 그 다음에 요 y는 뭐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유리함수는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fn이라는 것은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하여의 an 값은 함수값이 되겠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의 함수값이 뭐겠습니까? an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그죠? 2를 넣었을 때 요 함수값이 일반한 a2가 되겠죠. 수열의 값, 그죠? 자, 굳이 쓰자면 요게 a1, a2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요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자, 잘 보세요. 자,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 요 함수값하고요. 그죠? 자, 요 정근선의 기준이 뭐예요? 7.5죠. 그러면 1과 7.5는 얼마큼 차이 납니까? 6.5 차이 나죠. 그러면 요 반대편에 같은 거리에 있는 요 n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거리가 6.5니까 오른쪽에 7.5에다 6.5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7.5에다 6.5를 더하면 14가 나오죠. 자, 이 말은 자, 이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14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게 값이 A1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13이 있으면 요 함수 값이 A13이 되겠죠. 자, 그럼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A7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7. 그럼 이 함수 값이 여기가 A7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 8이 있으면 자, 여기 이게 A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리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요 A1과 A14, A1하고 A14 여기죠. 이 값은 자 y는 살아는 정근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이기 때문에 두 값의 요 함수 값의 평균은 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2와 뭐와 13에서의 함수값 A2, A13의 값도 평균이 4가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하자면 A1 더하기 A14나 A2 더하기 A13이나 그쵸? A3 더하기 A12나 쭉쭉쭉 어디까지? A7 더하기 A8이나 이 값이 모두 뭐가 나와야 돼요? 8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8. 자, 왜 8이 나와야 되냐면 자, 부연 설명할게요. 요 A1과 A14를 보세요. 두 값의 뭐 평균이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A1 플러스 A14는 8이 되는 것처럼 모든 1부터 14까지의 요 자연수 값들을 봤을 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상하 다 대칭이잖아요. 그죠? 정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8이 나오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이 말은 K가 1부터 어디까지? 14까지. 여기 문제에서는 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금 수정할게요. 요 n이 1부터 14까지 요 an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8짜리가 7묶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 곱하기 8 해서 56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n번째 항까지 합이 73이 되려면요. 자, 56에서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더해 나가면.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A15를 계산하면 되겠죠. A15. 자, A15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A15의 값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A15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대입하면 되잖아요. 대입. 뭐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요. 선생님은 자,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 자, 밑에 식에는 분수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A15는 F15잖아요. 그죠? 그럼 X 대신에 15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15를 집어넣으면 자, 4 더하기 4 해서 4 더하기 4죠? 4 더하기 4 8 나와요. 8.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를 지금 14번째 장까지 합이 56이었잖아요. 자, 여기다 50에다 8도 하면 아직 64. 아직 73이 안 됐죠?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자, 또 추가적으로 A16을 구해 볼게요. 자, 16번째 한 값은 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16번째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16이니까요. 32에서 자, 이거 쓸게요. 4 더하기 어차피 4는 나 있으니까요.
16이니까 32, 17분의 60. 60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17분의 60은 3점 얼마 얼마 이거죠. 그죠? 네, 요 값이 네, 3점 얼마 얼마입니다. 그죠? 5, 7, 31, 51이니까요. 곱하기 4만 개.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은 7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더해버리면요. 뭐가 나와요? 더해버리면 64에다가 71점 뭐가 나옵니까? 여기까지 값이 다 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값을 더하면 56, 14, 7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직 73이 안 됐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A17을 더하려면요. 자, 최소한 뭐 요 x가 17이면 항상 4가 달고 나오잖아요. 여기 4가. 요 식에서 요 4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4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4를 더하면 75점 얼마 얼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둬야겠죠. 따라서 이 말은 자, 이거는 빨간색 주시면 되겠죠? A 어디까지? 시그마 얘는 1부터 16까지가 어디 갔죠? AN 이게 7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M의 최대값은 결국 뭐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8번 문제를 지금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자,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 수열의 값의 대칭성. 자, 우리 등차에서 한 것처럼 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 합의 값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9번. 자, 9번을 같이 볼게요. 자, 9번을 보시면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크고 2의 n 플러스 1제곱보다 작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함수 y는 sin 2n 분의 an제곱분의 파이 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n분의 1과 만나는 모든 점에 x좌표의 합을 xn이라고 하자 이거죠. 자, xn이라는 일반항을 이렇게 보자.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요 함수의 그래프, 요 상각함수의 그래프 먼저 그리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y는 2 sin 2의 n제곱분의 파이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상각함수의 주기를 먼저 생각하셔야겠다 이죠. 자, 주기는 자, 원래 사인 그래프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죠. 2파이. 근데 뭘로 나눠야 됩니까? 이거를요. 뭘로 나눠야 돼요? 요 2n 제곱분의 파이로 나눠야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n 제곱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가 날아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의 n 플러스 1 제곱이 주기가 되겠다 이거죠. 주기. 자, 이게 주기다 이거죠. 주기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자, 그러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한 주기가 2의 n제곱 얘가 2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그러면 그의 절반이 뭐겠어요? 나누기 한 거니까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여기 2가 있으니까 최대값이 2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 값을 2, 자, 요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요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이 그래프와 직선 뭐
요 직선을 그려야겠죠. 직선. 자, 직선 y는 n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n분의 1의 범위를 먼저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n이라는 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이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10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 n분의 1의 범위는요. 요 n분의 1의 범위는 뭐보단 작아요. 1보단 작거나 같고, 죄송합니다. 0보단 크죠. 0보단 크고 1보다 작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n분의 1이라는 것은 y는 n분의 1이라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0과 2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죠. y는 n분의 1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요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항상 이 주기, 자,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이 주기 아니었잖아요. 그죠? 0부터 2분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까지 되니까 요 안에서 항상 두 개의 근을 갖네요. 그죠? 자, 편의상 요 근을 알파, 요 근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가운데 요 중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 봉우리가 2의 n제곱이니까 나누기 절반하면 되죠. 여기는 뭐예요? 2의 n-1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평균이 뭡니까? 이게 2의 n-1제곱이라는 거잖아요. 알파 베타의 평균이 정중앙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곱하기 하니까 2의 n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만나게 되는 x좌표의 모든 점은 x좌표의 합의를 갖고 있으니까요. 아, xn이라는 것은요. 요 n 값 상관없이 항상 2의 n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알파 베타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그 합들은 교점의 x좌표의 합들은 2의 n제곱으로 항상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일단 x의 n제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뭐 해주면 됩니까? 자, 여기 쓸게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x n이잖아요. 제가 등비수의 이력이기 때문에 등비수의 함수를 쓰면요. 공비가 2고요. 그죠? 첫째 항 뭡니까? 2죠. 그 다음에 항 몇 개? 6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2의 7제곱 마이너스 2. 자, 2의 7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8이죠. 자, 좀 표기 글씨를 다시 쓸게요.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8 빼기 2니까 126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 9번 같은 문제는요. 자, 요 사인 함수에서 요 두 근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상 2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자, 9번 이렇게 끄고요.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자, 10번은 자, 문제의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요.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파악하는데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점P가 있습니다. 원점에. 자, 근데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점 P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한 개의 동전을. 자, 가족관 보시면요. 앞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뒷면이 나오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위쪽으로 한 칸 이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시행을 한 번 한 후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점들을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자,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P1, P2라고 하고요. 자, 시행을
두 번 한 후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점들의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세 개가 나오나 봐요. P3, P4, P5라고 하자 그죠? x좌표가 작은 것부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 P5의 좌표는 2,0이고 점 P의 좌표는 0,3이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 점 P100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B 값을 구하시오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파악을 해야겠죠. 자,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를 x좌표, 여기를 y좌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점 P가 원래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점 P가 0,0 있어요. 자, 그러면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앞면이 나오면, 자, 앞면이 나오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 표시해 놓을까요? 1, 2, 3 이렇게 하겠죠. 1, 2, 3을 표시할게요. 근데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요, 요 0,0이 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0,1이 나오겠죠. 위로 한 칸 가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때 x좌표가 작은 쪽이라는 거는요, 왼쪽부터 가라는 거죠. 왼쪽이 작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네 P1이고요. 여기가 P2라는 소리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근데 또 이 시행을 한 번 더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 의해서 요 점이 P1 또는 P2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P1에서 한 번 더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1,1, 그죠? X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뒷면이 나오면 위로 한 칸이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한 번 시행했을 때 P2에 와 있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두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윗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 위로 한 칸 이렇게 된다죠. 결과적으로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이 있는 이 세 점밖에 없네요, 그죠? 중복이 돼 버리니까. 그럼 여기가 작은 거부터니까 여기가 P3, P4, P5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할까요? 자, 동전을 두 번 던졌어요. 그럼 이 점의 위치가요, P3, P4, P5 이 셋 중에 하나에 와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P3에 와 있다. 한 번 더 던졌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패턴을 유지해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뒷면이 나오면 위쪽에 찍히겠죠. 자, P4에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뒷면이 나오면 위로 한 칸. 자, P5에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렇게 중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세 번 던져서 요 점 P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4개 있겠죠. 그 중에서 x좌표가 작은 것부터니까 여기가 P6, P7, P8, 네, P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러한 패턴으로 가시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P 뭘 구하는 겁니까? P100의 좌표를 구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셔야겠냐 이거죠. 자, 보시면요,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점이 P1, P2잖아요.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죠? 너무 긴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몇 개 나옵니까? 그리고 2개가 나오죠. 그죠?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전 두 번 던졌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3개. 그쵸? 그 다음에 3번 던졌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P6부터 P9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겠죠. 4개.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뭐예요? P100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P100이라는 것은 이게
몇 번째 하나 열이라고 할게요. 몇 열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면요. 요걸 기준으로 할게요. 요거 기준으로 2, 3, 4 이 기준으로요. 그러면 P 100번째 좌표는요. 대략적으로 몇 번째 열에 요 대각선을 봤을 때 몇 번째 열에 들어가는지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열은 2개죠.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3개. 세 번째 열은 4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 값이 뭐보다 일단 100보다 작게 되는 요 열을 한번 보자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2분의 항이 n개고요. 그죠? 맞습니까? 항이 n개고요. 첫째 항이 뭡니까? 첫째 항이 2니까 4 이렇게 되겠죠. 2a 그죠? 플러스 n-1 공차가 뭐예요? 1이자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100보다 작게 되는 n 값을 먼저 찾아보자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3 100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n 플러스 3이 200보다 작게 되는 n값 찾아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10 곱하기 14 하면 130이니까 한참 남았죠. 그 다음에 11 곱하기 14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4가 되겠네요. 또 남죠. 그러면 12 곱하기 15 하면 180이 나오네요. 그죠? 자, 12 곱하기 15 하면 180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13 곱하기 16을 하면요. 저 160에다가 368, 348, 208. 208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200 넘어가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100보다 작게 되는 게 언제냐면 요거죠. 12 곱하기 15가 180.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어디까지? 12번째 항이니까 뭐 나와요? 12번째 항이니까 12죠. 그죠? 됐을까요? 항의 개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갔을 때 어디겠습니까? 12번째 항이니까 자, 여기다 넣으면 몇 개예요?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차례로 가요. 그죠? 그럼 12번째 항은 뭐겠습니까? 12번째 항은요. 요 값이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12번째 열까지 봤을 때 요 끝이 뭐라는 거예요? 요 끝이 180이니까 나누기 하니까 90이죠. P90이 나왔다는 거죠. P90. 그쵸?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P100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 열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열은 뭐겠습니까? 다음 열은 여기 13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13이 있을 겁니다. 그쵸? 쭉 연결할게요. 자, 연결하면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13인데 자, 그 다음 열이 뭐냐면 여기가 P91이 되겠죠. P91이면 0,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여기 있죠. 이게 P92가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1,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P93은요 2,1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겠죠.
자, 다시 한번 이쁘게 다시 써볼게요. P91은 0,13, P92는 1,12, P93은 2,11.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P100은요. 패턴을 잡으셔야 돼요. 패턴이 뭐겠습니까? 패턴을 보셨을 때 일단 요 X좌표 가지고 더하면 다 뭐가 나와요? 13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P1이 0이고요. P91이 0이고요. P92의 X좌표가 1. 그 다음에 P93의 X좌표가 2니까 100에서 92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면 9가 되죠. 차례대로 갔을 때 이 값은 뭐예요? 9, 더해서 13이 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A는 9, B는 4고요. A-B는 5가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0번은 이렇게 점을 직접 표시해 보므로써 자, 이렇게 P100이 100번째 항이 좌표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보다 작게 되는 먼저 항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은 적절히 여러분들이 셈을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11번을 할게요. 자, 11번을 보시면요. 자, 볼게요. 첫째 항이 B래요. B는 자연수래요.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게 AN이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뭘 만족한대요? K는 1부터 N번째까지 합이 항상 14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B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BM이라고 하자.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M은 1부터 10번째 항까지의 BM의 합을 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를 푸시려면요. 일단은 자, 잘 보세요. 요 합을 이건 합이잖아요. 여긴 합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합 SN을 구하는 거죠. N번째 항까지 합을 일단 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죠? 요 절대값이 14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이거를 먼저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SN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SN 됐습니까? 자, S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SN은요. SN은 2분의 그다음에 항이 N개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첫째 항이 B니까 2B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n-1. 자, 공차가 뭐라고 했어요? -4네요. -4.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n 하고요. -4n 그죠? 플러스 2b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요 분모에 있는 2를요. 자, 요 위에 있는 식과 나눠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n 마이너스 2n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여기는 2n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SN을 구했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의 시온값이 14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다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것을 2차 함수로 생각해봐요. 2차 함수. 그래서 요 SN을 편의상 FN이라고 놓을게요. FN. 알겠습니까? FN이라는 것은 자, 시그마 N은 K는이죠.
k는 1부터 n까지 요 ak 값을 말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n 2n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라고 놓자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여기가 뭐 y는 0이라고 볼게요. y는 0, y는 0. 자, n축이라고 할게요. n축.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n, 2n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 fn은요. 자,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점이 y는 0의 교점이 어디를 지나냐면 0하고요. 그쵸? 요 값은 뭐예요? 2분의 b 플러스 2 여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이거 먼저 그릴게요. 자, 위로 블로깅 그래프가 돼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맞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0이고요. 요 값이 2분의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교점이.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게 FA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 씌우니까 꺾어 올려야죠. 꺾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워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 지금 그린 게 뭐냐면 절대값을 씌운 요 식의 값입니다. 자, 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값이 y는 14니까요. y는 14를 그리겠습니다. y는 14를 이렇게. 자, 파란 소리 할게요. y는 14를 그릴게요. 이거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자연수의 n에 되니까 이거를 실수의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수 점에서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 어디 있겠습니까? 1. 당연히. 모든 n에 대해서 이 완식자도 위쪽에 그려야 되겠죠.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이때가 뭡니까? 이게 S1.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S1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2가 있으면 이게 S2가 되겠죠. K는 1부터 2까지 AK 값이 다시 말하면 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합.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양, 이 S1이 뭡니까? S1이 다 결국은 B1이잖아요. A1이면서 B1이잖아요. 그죠? 이게 A1인데 문제에서 이걸 B라고 했잖아요. 자연수 B.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양이 B잖아요. 그죠? 이 첫째 양 B는 뭐보다 커야 돼요? 14보다는 크겠구나 라는 생각하셔야겠죠. 첫 번째 양도 만족해야 되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따져야 되겠냐 이거죠. 자, 1부터 2까지 가는데 자, 이것을 조심 잘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것을 보세요. 요 x과의 교점 2분의 b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자연수면 돼요? 안 돼요? 요 2분의 b 플러스 2가 자연수가 되면 안 되겠죠. 자연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이게 만약에 자연수라고 했을 때 어떤 뭐 알파라고 놓을게요. 이게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알파에서의 값이 요 y14보다 작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자연수에서는 항상 이거보다 커야 되는데 이해갔습니까? 그럼 자연수가 아니라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2분의 b 플러스 2가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니까 b가 만약에 짝수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b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2분의 4가 돼서 자연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b가 뭐가 되면?
홀수가 되면 자연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B는 먼저 홀수라고 놓을게요. 홀수. 됐습니까? 자, 좀 지울게요. 다시 쓰겠습니다. 자,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B 플러스 2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굳이 말하자면 이게 자연수가 아니겠죠. B가 홀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따지냐면요. 요 2분의 B 플러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좌우로 가까이 있는 요 자연수의 값을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2분의 B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자연수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B가 홀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홀수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써야 되겠나? 이게 좀 이해인데 B가 홀수니까 뭐 2분의 B가 3이다. 그럼 2분의 5 그러면 2.5가 되겠죠. 그죠? B가 9다.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5.5 되겠죠. 이건 뭐예요? 몇 점 5 이렇게 찍힌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 바로 옆에 있는 자연수가 뭐예요? 여기다 2분의 1 0.5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게 뭡니까? 요 좌표. 그죠? 이게 뭐예요? 2분의 B 플러스 2에서 2분의 1을 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오른쪽에는 이거보다 바로 큰 자연수가 뭐예요? 2분의 B 플러스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잖아요. 요 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값이 14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요 값은 뭡니까? 요 값은 요 값은 계산하면 뭐 나와요? 2분의 B 플러스 1이죠. 그죠? 요 값은요 2분의 B 플러스 3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 뭐만 먼저 가면 돼요? S 2분의 B 플러스 1 그죠? 요 값이 14보다 같거나 크면 되고요. 네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S 2분의 B 플러스 3이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면 모든 n에 대해서 14보다 크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 자연수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수. 실수에서는 요 14보다 작아도 돼요. 그죠? 자연수가 아닌 실수에서는 자연수에서만 14보다 크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1번과 2번 조건 14보다 크다, 홀수이다 이거는 뭐 풀 수 없으니까 자, 돼 있으니까 세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자, S 2분의 B 플러스 2 이 값이 14다. 그럼 이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자, 선생님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S의 공식 여기다가 요 2분의 B 플러스 1을 N 대신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1 자, 곱하기 2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n은 B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죠. 그럼 마이너스 1 2분의 B 플러스 1이죠. 그죠? 이 값이 뭐보다? 14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럼 따라서 자 18이고 B는 27보다 커야 된다. 그죠? 그게 나오죠? 자, 네 번째도요. 요 S 2분의 B 플러스 3은 조식에다가 N 대신에 2분의 B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돼요. 자,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 그죠? 그 다음에 2M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인데 N 대신에 2분의 B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플러스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지워지죠. 1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선생님이 잘못한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야겠네요. 절대값. 꺾어 올린 거니까요. 그죠? 그렇죠?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자연수였으니까 그냥 문제가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b 플러스 3. 마찬가지로 이게 14보다 커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b는 25보다 커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b는 14보다도 커야 돼. 14보다 크거나 크고요. 홀수이면서 27보다도 커야 되고요. 25보다 커야 된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뭡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b는 27 이상의 홀수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7, 29, 31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작은 거부터 뭐라고 했어요? 작은 거부터 B1, B2 이렇게 논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이 B1, 요 값이 B2, 요 값이 B3 이렇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빠르게 계산하면요. B의 n제곱은 뭐예요? 첫째 항이 27이고, 그죠? 공차가 2죠.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n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그죠? 2n 플러스 25. 됐습니까? 자, 그러면 B10은 뭐예요? B10은 열 번째 항은요. 열 번째 항은 4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n이 아니라 m이죠. m은 1부터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10까지죠. 10까지 bm은요. 자, 2분의 첫째 항 첫째 항 27이죠. 그렇죠? 27 아니죠. 항이 몇 개? 항이 10개. 첫째 항 27, 마지막 45. 자, 이 값을 하면 되겠습니까? 52에 72에 36, 360이 되겠네요. 360.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36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